11주차 두 번째 시간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경제 조직도 아니고 웬 사회복지 조직이 마케팅에 대한 것을 공부하게 되시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할 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조금 많아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생각나는데요. 개인적으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 이런 부분 형태로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자료들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을 찾아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경영학과 이런데 경제학과에서도 이런 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라는 어, 과목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필요하니까 그리고 많이 요구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사회복지 현장이 그러니까 여유로운 조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특히나 뭐 제가 있는 소규모 아동복지 시설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 자원이 없으면 조직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마케팅들이 더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했던 것도 이제 비영리, 그때 시민단체에서 회원관리.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굴러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험 영업하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어요. 왜냐면, 그래도 보험 영업을 하면 이렇게 뭐,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있는 게 깨끗한 사회, 뭐 투명한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것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설득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잘할 수만 있다면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그 필요 인력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더더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공부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셔서 공부를 조금 계속해 주시면 좋겠고, 책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 최근 동향들은 조금 빠져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수업하다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까지도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마케팅의 본질, 마케팅 관리,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 믹스, 마케팅 평가, 모금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니까 들어보셨던 내용들일 수 있으니까 찬찬히 한번 이거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마케팅 이론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경영 철학에서 생산자는 잠재적 소비자의 욕구를 분석해서 그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는 수요자, 그러니까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이제 경제 용어들이 이제 그러니까 뭐 도입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 일단 경제적인 용어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1985년에는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교환을 창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재화,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가격 설정, 촉진,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트라는 학자는 마케팅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적 시장에서 자발적인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분석, 계획, 집행, 조정으로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을 표적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인 가격 설정과 홍보 그리고 유통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혹시 월마트라는 미국 그 유통회사를 아시나요? 뭐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월마트가 인공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 뭐 하고 다양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싼 공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싼 것을 빨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자체 위성통신망까지도 활용을 해서 그것을 구매했다가 그러니까 판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필요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이제 대파인가요? 파인가요? 대파가 거기 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집에서 키워 드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런 부족이 나타나는데 그걸 독점했다가 팔면 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회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라는 개념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부분의 전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케팅의 중심 개념은 교환의 개념입니다. 교환이란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공함으로써 그로부터 무엇을 되돌려 받는 것을, 그러니까 뭐 돈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물물로 교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형태로든 교환의 개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이 이것이 이제 화폐로 인정이 되느냐만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전 세계적으로 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것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 수단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공부도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보는 것들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투자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도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화폐의 개념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상담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들이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고 그러니까 유출되지 않고 그것을 압축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리교환에서 교환은 상업적인 제품이나 화폐의 교환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영리 조직에서의 교환은 기부금이나 세금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교환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자국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구입하는 물량도 있지만 코백스, 그러니까 그 백신을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라는 부분에서 백신을 살 수 없는 나라에 그리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에 국제적인 기구연대 이런 데에서 이제 구입해서 대체로 주는 이런 부분들의 부분이 있는 것.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 개념의 핵심 요소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고객의 욕구와 수요. 두 번째는 고객 가치와 만족. 세 번째는 교환. 네 번째는 시장이라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숨이 차서 이게 말하는데 조금 힘든데 좀 찬찬히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고객 욕구의 수요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마케팅은 고객의 욕구와 수요에서 출발. 따라서 고객의 욕구와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나 최근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뭐 물건을 구매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자주 구매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그것을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요, 패턴을 그러니까 학습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객 가치의 만족의 부분에는 고객 가치란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기를 기대하는 혜택과 그것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간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소비자는 가치가 크다고 지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뭐 어떤 걸 예를 들면 자동차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동차도 그러니까 실용성을 따지는 분하고 안전성이나 그러니까 조금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나를 알리고자 하는 부분에서 구입하는 차량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제가 근데 일본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좀 됐는데 갔을 때 소규모 차들이 조금 많다는 것을 보고 좀 뭐 주차하는 땅값이 비싸서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규모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차도 이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차들이 점점 줄고 있는 거죠. 경차라는 개념에서. 왜? 안전성의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가 가지는 나를 대체하는 수요품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고객 가치, 어디에 초점을 둘 수 있느냐는 부분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 사이에서 느끼게 되는 심리적 충만감을 얼마나. 그러니까 이것으로 해서 내가 샀는데 뭐 이익 대비, 그러니까 물건을 둔 돈에 대해 비용에 비해서 내가 만족도가 높아지는 부분을 사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사용하는 게 휴대폰이, 그러니까 최신 사용하고 있는 게 LG 폰입니다. 근데 LG가 이제 휴대폰 사업을 안 하죠. 그래서 그때 뭐 할부로 샀으면 지금 이제 할부로 사고 이렇게 대체 프로그램을 했으면 이제 새로운 걸로 갈아타기가 쉬우실 건데 제가 할부하는 걸 싫어해서 그러니까 일시불로 사갖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고 가격도 완전히 내려가고요. 제가 선택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족도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안 살려고 했는데 이제 장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가, 그러니까 왜 아이폰을 선호하느냐? 뭐 젊은 층들이 뭐 빨리빨리 교환하면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1년도 아니더라고요. 1년 정도 사용하다가 그것을 팔고, 이렇게 중고 가격이 일부 정도 많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 그것을 팔고 다시 새 것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경험치, 그러니까 빨리빨리 1년 만에 새로운 휴대폰으로 교체 타는 이런 부분의 수요들이 많다고 보여지는, 그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성과가 좋으면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여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기업들은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고객 만족 지향적 마케팅을 최대한 역점을. 지금 이제 그 휴대폰 보면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컬러 마케팅을 합니다. 왜? 감성을 이제 그것을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보라에 대한 퍼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영상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간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기능들이 조금 많이 그러니까 필요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원래는 아이폰을 쓰다가 새로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으로 뭐 쓰게 된 이유 중에 지금 두 개 다 쓰고 있는데,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를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걸 하기 위해서 구글에 있는 G 스위치라는 뭐라고 설명드리면 되죠? 업무 앱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애플이 경쟁사잖아요, 구글에. 그러니까 애플에서 사용하기가 좀 많이 좀 불편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 그때 당시 불편해서 한 2년 전에 이것을 바꾸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을 하는데 크게 불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휴대폰을 구입한다면 이것을 이제 세컨드 폰으로 이제 바꾸고, 이제 주 사용 휴대폰은, 개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들을 깊게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 특히 영상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폰을 활용하는 것들이 더 많이 효율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업들의 고객만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 교환의 개념을 한번 보면,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고 획득하는 행위를 교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간은 교환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고, 기업과 소비자는 상호 간의 교환을 통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요. 따라서 교환은 마케팅의 핵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환이 없으면 마케팅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영리 조직에서는 뭘 주고받을까요? 그러니까 후원자들한테 뭘 줄까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마케팅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그건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방법에 하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인데요.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통적으로 시장은 물리적 장소를 이해되었지만 지금 최근에는 인터넷에 가상 공간을 통해 매매를
지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통회사들, 특히 이제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서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한 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되고 있는 게 쿠팡이다 이런 부분들의 업체들이 더 매출이 급속도로 신장하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역전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또는 잠재적 고객들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를 보면 표적 시장과 바람직한 교환을 성취하기 위해 가업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적 고객과의 상호 유익한 교환을 창조,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분석, 계획, 집행 및 평가, 통제하는 활동. 그래서 이제 뭐 백화점에 가면 VVIP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리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 VVIP가 그 매출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엄격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카드사도 마찬가지죠. 뭐 저는 뭐 그렇게 돈을 주고 쓰는 카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도 뭐 연회비 한 11,000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150만 원 이상 연회비를 내고도 사용하는, 그만큼 혜택이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뭐 개인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뭐 발급조차도 안 하죠. 그러니까 몇몇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발급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관리 철학을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영 철학과들과는 달리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고객 중심적 경영 철학을 말합니다. 마케팅 개념을 경영 철학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고객을 단순히 상품의 판매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상품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뭐 마케팅이다 보면 쿠팡을 예를 들면, 쿠팡이 왜 전국에 이렇게 많은 물류 창고도 아니고 물류 이렇게 가는 공간을 만들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쿠팡이 조금 혁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현재까지는 계속 적자인데도 이렇게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한 몇 년 이내에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 부분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다른 예로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택배 그 오는 과정들 보면 출발지는 부산인데요. 저쪽 수도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혹시 못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조금 그러니까 가까운데 바로 오면 되는데, 이게 물류 창고 원래 수통이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한 줄여 나가는 작업들이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판매 개념을 한번 보면 제품의 판매와 촉진 활동을 강화해서 매출을 증가시켜 이윤을 남기려는 생각, 고객 획득에 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 이것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케팅 개념은 시장의 고객들이 가진 욕구를 통합해서 하는 마케팅 활동을 뭐 충족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생각, 고객 욕구, 고객 가치, 고객 만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고 그 결과를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기업이 이윤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개념을 경영 철학으로 채택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단순한 판매 대상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동의 절차들을 많이 구하게 되고, 특히나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나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를 많이 했을 때 정보도 주고 피드백 뭐 이렇게 하면서 환급 이런 것들을 많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관심 있는 부분이 뜨게 되면 눈이 들어가게 되고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영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생산 책임성의 측면, 대상자 관리 측면, 그리고 서비스 개발 측면,
그리고 뭐 재정 확보 측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성의 측면을 보면 사회복지 조직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기타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서 책임성을 확보해야 되고, 이를 위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그냥 주진 않는 거죠, 기부금을. 그리고 투명화되지 않은 조직한테는 돈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제 해피빈, 네이버에서 해피빈이라는 모금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희 단체도 이제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열심히 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시 저희들이 시작하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 필요성만 부각이 되면 모금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은 기본 전제가 투명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썼다는, 그러니까 모금했던 돈을 어떻게 썼고 1년 내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산 보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되는 조직이 안에서 모금함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되어놨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비영리 조직을 운영해 있었어도 전략적인 마케팅들이 도입, 뭐 아직까지는 마케팅에 대한 뭐 전문가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가 이제 큰 조직,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모금회라든지 뭐 바부의 나눔, 뭐 이거 아이들과 미래 뭐 이런데 큰 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씩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마케팅 담당자들,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닌 부분들도 들어와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게 쉽지가 않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채용할 만한 재정적인 힘이 영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알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조금 많이 했지만 모금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뭐 공부하게 될 건데, 이제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포절,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포즈로 해서 이렇게 하는,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모금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포즈로 해서 이제 조직이 성장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대상자 관리 측면입니다. 클라이언트, 그리고 기부자, 지역사회 등 고객으로 인식하여 욕구를 세분화하고 관리에 있어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마케팅에 접근하는 방식,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상 외부 환경에 강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급변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문화적 환경을 세분화하고 분석하여 서비스 개발에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제가 있는 저희 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면 5대 영역이 있습니다. 5가지 영역의 프로그램들을 해내면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위해서 잘. 이제 앞으로는 뭐 투명도 해야 되고요. 법적인 것도 지켜야 되고, 지금 이제 그 센터들이 좀 난리가 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올해 이제 5월인가 6월부터 적용이 바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학 차량으로 이제 저희 센터들 차량이 다 지정이 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차량을 노란색으로 다 바꾸고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치들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바꾸자니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돈도 듭니다. 그 개조하는데, 차량 개조하는데, 그리고 도색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최소 비용은 한 400 정도가 들고요. 차량에 따라서 많이 드는 건 한 1700까지도 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차량 개조에만. 그렇게 이제 예산이 뭐 넉넉한 조직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조직 같은 경우는 차량을 반납하겠다라는 센터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지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 그걸 개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조사하게 되고. 뭐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초등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데요. 중고등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는 있는데 저희는 개조를 안 하려고 해요. 저희는 조금 사각지대에서 빠졌어요. 왜?
13세 미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 이상에 대한 부분은 통학 차량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저희는 통학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프로그램 할 때는 또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그러니까 이 법에 따라서 그것도 지켜야 되는,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 문화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나가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마케팅도 필요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재정 확보 측면입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자원 확보는 필수적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는 100%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저희 단체도 예를 들면 70%, 60, 70%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30%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프로포즈를 해서 이렇게 확보하게 되고요. 거의 한 1, 2%, 한 10% 미만, 그러니까 후원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이게 뭐 아까 이야기했던 30% 정도 안에, 그러니까 프로포즈 하고 모금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 그리고 뭐 이렇게 저희 단체에서 하는 뭐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희망 아지트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그리고 마을 학교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정부 지원에 그게 없기 때문에 모금에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원제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마케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제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작업들. 예전 한 2, 3년 전에 저희가 마을 학교를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모금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단체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SNS를 활용해서 했는데, 하고 이제 지역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홍보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3개월 동안 1,300만 정도를 모았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매일 SNS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계속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하면서 그 자료를 올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사이트 플러스 SNS 사이트 플러스 제가 가입해 있는 조직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한 30여 곳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매일. 거의 그때 쓰면서, 그러니까 절실했으니까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면서, 그러니까 D 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해가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 모금했던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거 갖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것을 구구절절하게 써서 1,300만 원 정도 모금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시너 마을학교를 초창기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씩 이제 그걸 시드머니로 해서 그 다음 연도는 또 다른 사업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을 한 지금 현재 1,700만 원 정도는 확보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또 해서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하고, 지금 이제 날짜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올해도 애들하고 울릉도, 독도를 가는 프로젝트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마케팅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마케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마케팅에 대한 사회복지기관 인식이 역시 크게 변했고요. 기관의 재정적 어려움과 욕구를 좀 더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기관 운영에 필요한 물질적, 재정적 자원의 확보에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통해서 잘하는 데가 큰 메이저 단체들이거든요. 모금회, 뭐 월드비전, 그리고 뭐 세이브 더 칠드런,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뭐 이런 단체, 바보의 나눔 이런 단체들이 상위권에서 활동하는 조직인데요. 이 조직들이 거의 한 90%는 다 가져갑니다. 뭐 활동도 많이 하니까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만큼 신뢰를 주는 조직이겠죠. 오래된 역사도 가지고 있는. 근데 지역사회로서 보면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조직인데 조금 많이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각종 지원금과 후원금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어려움, 욕구를 부각시키는 구걸이 아닌 기관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아이들 사진을 올리면서 사연 이런 거 같이 올리면서 마케팅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좀 잘 모금되는 우리나라 사정에 잘 모금되기는 해요. 근데 좀 다른 방식 아이들의 성장 변화 이런 것들 뭐 이런 꿈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보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그걸 변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 사회복지 기관의 마케팅도 이제 교환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후원자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보람이겠죠. 아이들의 이제 성장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아이들의 미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에 만족감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 거죠. 그분들한테는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회복지적인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면 기존의 마케팅 개념이 비영리 조직으로 확대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기관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재원 제공자, 전체 사회복지 사회 복지 조직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그러니까 홍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SNS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이제 페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운영하는 게 1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것도 있고요. 뭐 바깥에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13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외에 하는 업무다 보니까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면서 또 그 속에서 성장하면서 서로 피드백도 주고받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활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관리, 서비스의 개발, 전달 비용, 홍보, 자금 확보 등에 있어서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기도 하고 다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활동이 마케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월드비전이라고 이제 하는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꿈 지원금 그리고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6, 7년째 하고 있죠. 저희가 같이. 그 속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조금 기수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 6년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월 10만 원에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좀 차등을 주는데 지원을 하는 꿈 지원금을 통해서 그 친구가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다르게 이제 진로 활동이나 캠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원하는 그래서 정서적인 지원까지도 같이 하는 활동들을 하는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플러스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꿈에 대한 지급을 하는 이런 활동들까지 연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있는 그 센터에 있는 특히 청소년 센터에 있는 아이들의 한 60, 70%는 매달 저희들이 후원금을 연계해서 꿈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센터하고 조금 다르게 그 부분을 조금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촉박한데요.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는 데는 크게 이제 고객 지향성, 관계 지향성, 사회 지향성, 그리고 Y 이론 패러다임의 도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고객 지향성을 한번 보면 마케팅의 개념이 출발이 고객의 필요, 욕구, 니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게 고객이 누굴까요?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가 원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후원자 연계하는 거는 후원자들이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그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후원금이 있고요. 또 그 개별적으로 이 아동이 지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올해 이제 힘들다고 해서 지금 1분기에 이제 개별적으로 평균 한 70만 원씩 추가로 또 지원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거는 아이들한테 좀 목적 의식을 정해서 들어온 거죠. 아이들의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전달하고 저희들은 영수증을 받아서 또 이 보고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 보면 그리고 관계 지향성인데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마케팅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일어나는 가치의 교환 과정이기 때문에 관계 지향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판매 위주의 판촉 개념에서 벗어나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관계 강화를 통해 고객이 깊이 이해하고 고객과의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관계 마케팅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는 소비자라고 하는 부분이 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고받는, 그러니까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서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한쪽은 만족하고 한쪽 불만족이 쌓이면 오래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지향성 부분인데 고객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 전체적인 이익과 복지의 정진 매우 중요한 게 마케팅이다. 그래서 사회적 마케팅이라는 개념들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Y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기고요. 마케팅의 특징도 있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은 영리기업처럼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조직 자체의 목적 달성에 있다. 그러니까 목적 달성, 그러니까 저희 단체를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아이들의 성장들을 지원하는. 그래서 마을을 조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노인시설은 노인시설에 맞게 이렇게 돼 있고, 아동시설은 아동시설에 맞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이 마케팅을 행하는 목적은 구성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이득을 설득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에 있고요.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고객 만족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영리 조직은 물건이란 제품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지만 비영리 조직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시하고 무형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것들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척도들을 만들어서 보여질 수 있는 문서화하는 작업들이 저희들이 제일 피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조직 마케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직보다 윤리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믹스라는 개념인데요. 기업이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마케팅 도구 수단들의 집합입니다. 크게 이제 마케팅 믹스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이라고 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제품은 어떤 상품을 제공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건데 무상으로 할 건지 유상으로 하는데 유상으로 한다면 얼마나 책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일반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진 거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사회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들이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나 복지가 많아지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선별적 복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있어서 무상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객들을 접촉할 것인지, 서비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집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저희 단체에서 하는 마을학교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숲속 캠핑 교실 이런 것들 하는데요. 올해는 가족을 대상으로 캠핑을 지원하는 하고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럼 어떻게 모집할 건가? 라는 거죠. 그러면 대상 지역 선정하고 그 안에서 SNS든 현수막이든 다양한 형태로 공부를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촉진은 어떻게 판매를 보다 정진할 것인가. 똑같은 거죠. 유통해서 그것을 더 홍보를 잘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의 평가인데요. 마케팅 평가는 기부 행위의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새로운 기관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연계되는 과정들이다. 그리고 기관 존재 이유가 되는 사명에 기초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게 되고요. 포괄적 평가, 체계적 평가, 독립적 평가, 주기적 평가 특성을 포함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이제 프로그램 평가나 할 때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금 마케팅 기법인데 크게 그러니까 5가지를 오늘 책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첫째 이제 직접 우편, 다이렉트 메일이라고 하는 DM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혹시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 응답 시스템 모금,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모금 기법, 공익 연계 마케팅, 그리고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직접 우편, 그러니까 DM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없나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통계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민단체 일할 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후원자 개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은 개인정보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찾기 힘들어요. 동창회 명부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해서 한 20여 년 훨씬 전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직접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편 발송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후원 요청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 메일일 수도 있고 방식인데 예전에 이제 그러면 미국의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발송량의 1%가 모금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워낙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마케팅, 그러니까 통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 1%.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직접적인 통계는 없는데요. 일정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뭐 그것을 접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 응답 시스템, 뭐 모금 전화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한 통화에 3,000원 이렇게 하는 그 TV에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하면서 전화를 걸고 옛날에 이제 그 많이 했던 게 모금 활동할 때 뭐 연말에 이렇게 모금할 때 그런 것들이 ARS 전화번호 뭐 1588에 몇천 번, 뭐 1004번, 1004 이런 걸 하면서 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통화를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이걸 개설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개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뭐 활용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간, 공간, 비용, 정보의 양적 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네이버 해프빈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가치가치라는 부분에서 이제 모금을 할 수 있고요. CJ 뭐에서는 도너스 캠프라는 부분에서 모금을 하는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모금을 일반인이 하면 그 CJ 그룹에 있는 계열사 측에서 이렇게 1대 매칭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하면 여기 매칭 10,000원, 2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모금하는데 지금 이제 그 CJ 도너스 캠프가 뭐 CJ 그룹이 조금 힘든지 올해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활동이 조금 주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익연계 마케팅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에서 모금에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카드사 연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미지를 가지고 뭐 기업과 비영리 조직이 연계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비영리 조직의 활동을 연계하는 거.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이제 마사회나 이런 데, 복권기금 이런 데서 많이 하죠. 이런 부분에서 후원금 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이번에 이제 삼성중공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하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들의 그 공간, 크리에이트 체험실 걸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4,500만 정도 지원받아서 공간 구성을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맞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할 때 이제 그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마케팅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 특별 행사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많이 드는 게 일일 찻집 이런 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원의 특정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정 기간과 장소에 사전 계획하여 특별한 활동을 펼치는 방법. 뭐 자선 음악회, 모금 만찬회, 전시회, 생일 기념, 뭐 후원, 뭐 이런 거고 결혼식에 화환 이런 거 안 받고 쌀을 받아서 이렇게 후원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직을 운영하게 됐을 때 어떤 형태를 제가 예전에 장애인 단체에 일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일일 찻집이었습니다. 일일 찻집 하면서 그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금을 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 모금 액수들이 좀 많아서 1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인터넷에 활용해 보면 많이 있고 최근에 이제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하는 것 방법이 있죠. 펀딩. 뭐냐면 정치인들이 15%를 받으면 정부에 돈을 돌려받죠. 그래서 그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펀딩을 해주면 돈을 이렇게 보내주면 나중에 그 받아서 다시 돌려준다라는 부분에서 펀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펀딩은 되돌려주기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방식이라면 사회복지 조직들 같은 경우는 비영리 펀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사회복지 하기 힘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아이디어만 좋고 방법만 명확하고 그걸까만 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 하는데 방법은 무궁하게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업 두 번째 시간에 수업 내용이 조금 길었고 내용도 많은데 이건 그냥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조직 활동을 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